대단원 3-3단원에 있는 이강백의 결혼 희곡 작품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서 일단 여기 이제 갈래가 희곡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희곡. 이 희곡은 일단은 우리가 이 희곡이라는 게 뭐냐면 희곡이라는 게 연극의 대본을 얘기해 연극 대본. 그리고 밑으로 나와서 그 희곡의 구성 요소 좀 살펴볼게. 희곡은 그게 첫머리에서 기본 내용을 설명한 걸 해설이라고 해. 그다음에 등장인물의 말은 대사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무대 상황을 가리키는 것을 행동이나 무대 상황, 이걸 가리키면 지시문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자, 희곡의 구성 요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해설, 시작 부분만 해당된다. 시작 부분의 첫머리에서 뭐 인물이라든가 배경 간단히 설명해 주는 거. 다음에 등장인물의 말은 이제 대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등장인물의 행동, 어떻게 연기를 해라, 혹은 무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을 지시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해설, 대사, 지시문 이 세 가지 구분해가지고 외워두도록 하자. 자, 여기 밑에 내용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다시 한번 보면 돼. 자, 올라가서 자, 이강백의 결혼. 자, 제재 기간 보면 현재 희곡이고 단막으로 했어. 우리 연극은 막과 장으로 이루어졌거든. 막과 그다음에 장으로 구성되는데 막이라고 말 그대로 무대에 이렇게 천막 내려오는 거 있지. 요거 이제 막이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그 가운데 내용이 구분된 걸 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하나의 막으로만 이루어졌어. 그리고 실험극이라는데 이 작품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어떤 실험적 특징이 있는가 좀 살펴봐야 돼. 요건 좀 나중에 뒷부분 넘어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성격은 희극적이고 비판적이라는 게 희극, 비극이 있거든. 희극이라고 하면 웃음을 유발할 때 재밌는 작품이야. 웃음 유발. 하고 나 비판적 성격인데 이것도 좀 봐도록 해야 돼.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이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볼게. 자, 저 주제 들어가서 이건 외워둬야 돼. 소유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 소유란 과연 무엇인가? 그 다음에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 외우라. 외워야 돼. 자, 특징 들어가서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어. 그다음에 무대와 관객석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아. 그래서 이게 바로 위에 나왔던 우리 실험극이라 그랬잖아. 이 구절이 바로 실험극에 해당되는 내용이야. 실험극. 원래 무대면은 무대 장치들이 있는데 그게 없어. 난 무대와 관객석, 객석은 원래 구분돼 있어야 되거든. 근데 막 대화를 주고받기도 해. 자, 그리고 밑에 관객을 극 안으로 끌어들여 등장인물과 관객의 소통이 이루어진다. 요거. 등장인물과 관객의 소통이 이루어진다. 이유는 유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인물과 관객의 소통도 같이 가능하게 돼. 자, 넘어가자. 바로 본문 들어갈게. 자, 작품 한마디. 자, 작품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약속하는 과정에서 사랑, 그다음에 소유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지. 작품의 주제를 깨닫게 되지. 작품에 드러난 극달의 특성, 그다음에 형상과 방법 이런 거 좀 살펴보면 되겠다. 자, 들어가서 자, 전개 1, 2의 장면 포인트라는데 이제 발단 전개 부분이 앞부분이 좀 생략돼 있어. 자, 자신을 부자로 가장한 남자가 있는데 4살 중차는 여자와 대화하는 도중 소유물을 뺏기 시작해. 이 남자가 소유물을 뺏기 시작하는 거야. 등장인물 일단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 자, 앞부분 줄거리 통해 좀 상세하게 볼게. 자, 남자가 등장하여 한 사기꾼의 이야기가 쓰인 이야기책을 관객 앞에서 낭독을 해. 그냥 남자 혼자서 등장을 해가지고 책을 읽어주는 상황이야. 어떤 책이냐면 사기꾼 이야기. 자, 이야기책 속의 사기꾼은 외로움에 지쳐 결혼하고 싶지만 빈털터리야. 다시 이야기 속의 사기꾼인데 얘는 빈털터리 거지야. 그래서 그는 부자로 보이도록 저택, 모자, 넥타이, 호사스러운 이복, 건강한 하인을 빌렸어. 그래서 부자로 보이기 위해서 모든 걸 빌렸어. 그러나 빌린 물건은 제각기 정해진 시간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 남자는 이야기 속의 사기꾼이 되어서 맞선을 보기로 한다. 그치? 남자가 이야기 속의 사기꾼처럼 이제 해보려는 거야. 자신도 이렇게 해보겠다. 그래서 맞선을 보기로 하고, 남자는 여자를 만나자마자 청혼을 하고, 여자는 갑작스러운 청혼을 불렀다.
만난 남자가 처음에 만났는데 갑자기 청을 하면 되게 놀라겠지. 자, 뒷얘기 계속 이어서 보자. 여기서 요건 봐야지. 여기 그러면 여기 이야기책이 있는데 이야기책 얘기대로 흘러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야기책의 기능 별표 치고 관객이 남자의 처지를 파악하게 한다. 즉 남자 역시 빈털털이구나. 그리고 이야기책 속에 있는 사기꾼처럼 결혼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 남자의 처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야기책이야. 자, 들어가자. 자, 정신 좀 드십니까? 그랬더니, 요전해요. 갑작스러운 총이니까 놀랐지. 그래서 정신이 드냐? 요전하다. 자, 미소를 짓고 익숙해지면 좀 나을 겁니다. 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신이 이렇게 부자라고는 꿈도 못 꿨어요. 부자라고 알고 있는 거지. 잘못 알고 있어. 자, 정보에 알려주신 대로 찾아왔더니 이건 너무 어마어마한 저택이잖아요. 너무 부자야. 문 앞에서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왜? 부자라서. 예, 어려움하시 그냥 들어오실 걸. 아니요, 황홀해서 망설였던 거예요. 자, 이것도 줄쳐놓자, 이거. 황홀해서 망설였다. 왜 황홀해? 부자라서 황홀한 거지. 어마어마한 저택 때문에 황홀했던 거야. 자,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떤 인물이냐?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모습을 알 수 있어. 이 여자도 물질 만능주의, 즉 현재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랬더니 미소를 짓고, 아, 그랬어요? 네, 당시에 전보를 받았을 때 저희 어머니는 말씀하셨답니다. 이야, 어서 가봐라. 가봐서 빈털터리 같거든 아예 되돌아오고 부자이거든 꼭 붙들어야 한다 그랬어. 자, 그럼 어머니 가치관도 들어가죠. 어머니는 뭐라고 말씀하셨어? 빈털터리면 돌아와. 부자거든 꼭 붙들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어머니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 마찬가지로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 같은 내용으로 물질 만능주의를 가지고 있는 거지. 물질 만능주의. 부자면 딸을 씹어내겠다. 이거다. 자, 그랬더니 당신 뭐라고 했습니까? 알았어요, 어머니. 오른손을 들고 그렇게 대답을 했죠. 자, 그랬더니 대원청 오른손을 든다? 그러니까 맹세하셨군요. 그렇죠. 그 전에 물 좀 나왔습니까? 그래서 자, 요것도. 자, 좀 전에 그 얘기를 듣고 맹세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뭘 찾고 있어? 맹세 얘기를 듣고 물 찾고 있는 거지. 뭐 하랬다는 얘기지. 긴장했다는 걸 수 있어. 긴장감. 속이 타는 거지. 왜 속타? 실제로 자신은 부자야 거지야 빈털털이거든. 남자는 빈털털이거든. 그래서 이제 목이 타게 되는 거지. 이 맹세를 듣고. 근데 아니요 다 마셨는데요. 유감입니다. 내 몫을 남기시지 않고서. 하인 또다시 남자에게 달려들어 넥타이를 풀어낸다. 자 일단 이 하인의 역할 중요해. 하인 동그라미 치고 이거 동그라미 치자. 별표 치고. 자 일단 보조적 인물에 해당이 되는데 시간에 맞춰가지고 물건을 회수해가는 기계적 역할을 하고 있어. 때가 되면은 왜 빌린 거잖아. 빌린 거니까 때가 되면 빌려줘야 되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하인이야. 자, 그래서 넥타이를 풀어냈어. 자, 남자는 빼앗기지 않으려 힘껏 저항하지만 결국 억센 힘을 당해내지 못해. 결국 빼앗기고 하인은 기계적 동작으로 넥타이를 가져가는 되게 기계적인 인물입니다. 자, 여자는 두 남자의 다툼에 놀란다. 왜들 그러시죠? 이러고 있는 거야. 씩씩거리면 웃고 있어. 씩씩거리는 거는 누구 때문이야? 하인. 웃는 건 누구 때문이야? 여자를 위해서. 그치? 그래서 요거 여기 들어갈 말 요거 좀 체크해 놓자. 그래서 우리 참, 그거 좀 얘기하자. 우리 아까 희곡의 구성 요소가 해설이 있고, 대사가 있고, 지시문이 있다고 했잖아. 그치? 이 지시문이 뭐냐면 바로 이런 구조를 해당돼. 어떻게 행동해라 하는 구조들 있지. 이런 구조, 대사가 아닌 구조, 이런 것들이 또 지시문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로 안에 묶여 있는 거 있지. 대사 몇 보면 이렇게 가로로 묶여 있는 구조 있잖아. 이런 것도 지시문에 해당돼. 근데 이 지시문이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빈칸 뚫어놓고 여기에 들어갈 적절한 지시문,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 그래서 요 지시문들 좀 봐두는 게 좋아. 특히 이런 것들은 좀 봐야 돼. 씩씩거리겠지. 좀 전에 하인에게 뺏겼으니 씩씩거려. 그런데도 웃고 있어. 누굴 대해야 되니까, 여자를 대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지시문은 좀 봐두도록 해. 자, 이번에 넥타이가 내 목에서 떠나갔습니다. 넥타이가 떠나갔대.
넥타이를 빼앗겼는데 떠나갔다고 표현하고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뜻이 네 이렇게 됐지. 요것도 요런 것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이런 구절도 좀 봐주자. 이해가 안 되니까 네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대사를 해야 되는 거지. 넘어가서 네. 뭐 놀랄 게 못됩니다. 아니야. 뭐 놀랄 게 못됩니다. 시간이 지난 것 뿐이니까요. 안심하십시오. 만약 내 목이 떠나고 넥타이만 남았다면 겸연쩍은 듯 바라보고 있는 여자의 관심을 돌리려고.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야기를 바꾸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건 그렇고. 이 구절도 화제 전환을 위한 거야. 화제 전환. 이야기를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거야. 자, 당신 어머니 çok 재미난 분이시군요. 나는 깊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당신 어머니에 대해서 그 맹세를 시키셨던 어머니, 어떤 분인지 더 듣고 싶습니다. 어떤가요? 상품이 너그러우시다든가, 왜 그렇게 쳐다만 보십니까? 자, 다시 여기. 당신 어머니 성품이 너그러우시다든가 하는데 어머니 성품이 너그러운지 왜 물어볼까? 성품이 너그러우셔야지 뭐 하기 쉽겠어. 결혼이 쉬울지 어려울지 확인해 보려는 거야. 결혼의 과정이 순탄할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머니 성품을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자, 근데 여자가 왜 그렇게 쳐다보십니까? 여자가 넥타이를 하는 거야. 여자는 계속 넥타이만 신경 쓰고 있는 거지. 그것은 관심 없습니다. 왜 뺏기셨죠? 자, 옆에와 부동의 자세로 있는 하인을 훔쳐보면서 그것도 난폭하게 그렇죠. 난폭하게 줄을 덮치는 그런 하인에게 난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넥타이든 하인이든 자신에 관심 없는 거야. 오히려 어머니의 성품이 너그러우신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봐봐, 생각해보자. 이 넥타이라든가, 이거 이 색깔 바꾸자. 이 넥타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신과 무관한 거지. 왜? 전부 다 빌린 거니까. 내 것이 아니거든. 관심이 없어. 그리고 왜 어머니, 당신 어머니 성품이 너그른지 왜 여기에 관심이 있어? 자신의 목적이니까. 결혼이 목적이기 때문에, 결혼이. 여자와 결혼한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머니 성품이 되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관심은 어머니 성품에 관심이 있는 거지. 하지만 저는 하고 입을 다물었어. 알았어요. 문제는 빼앗긴 물건인가 본데. 그거야 되돌려받기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하인에게 큰 소리로 여봐 가져와. 근데 묵묵부답인 하인. 까치발을 딛고 일어서서 귀에 속삭이고 있어. 여봐 그 가져간 거 5분만 더 빌려주게. 그래서 요거 봐봐. 지금 이분도 봐봐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져간 거 5분만 더 빌려주게라고 하면서 속삭이고 있는 거지. 속삭이고 있어. 왜 속삭여? 왜 속삭여? 여자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빌렸다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속삭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 지문도 좀 체크해 놓자. 그의 귀에 속삭인다. 이것도 체크해 놓자. 여기 왜 까치발 듣고 왜 까치발 왜 이러고 있어? 왜 까치발 했어? 까치발 해야지만 타인의 귀에 닿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이건 뭐 적을 필요는 없는데 그냥 이거 내용만 듣고 넘어가자. 까치발 듣고 일어선 이유는 타인의 키가 더 커서 그렇지.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냥 보고 넘어가라.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자, 하인 대답이 없어. 자, 딱 5분만 더 사정해도 안 되겠나? 응? 자, 대답이 없어. 좋다고. 그러니까 하인은 진짜 기계적인 역할만 하고 있어. 기계적 역할. 뭐래요, 하인이? 네, 나더러 잘해보라고 그럽니다. 자, 다음 내려가자. 자, 인물들의 태도를 통한 현실 비판. 남자. 관리가 없는 남자는 물건을 빌려 부자인 척하고 맞설봤어. 부자인 척하고 있지. 여기서 핵심은 부자인 척한다는 게 핵심이야. 다음 여자. 부자면 부도라 한다는 어머니의 말 듣고 남자가 부자인 것에 황홀을 하고 있어. 황홀해. 부자면 좋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물질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소유의 정도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고 있어. 이런 거 뭐라 한다고? 무슨 주의? 물질 만능주의.
요걸 비판하고 있는 거다. 우리 아까 이 글의 작품이 비판적 성격이 있다고 했잖아. 비판적 성격이 있다고 했는데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거야. 이것을. 자, 다음에 하인 역할과 의미. 자, 밑에 읽어보면 하인 이거 좀 기억해 놓자. 역할과 의미. 자, 넥타이 등 남자가 빌려간 물건들이 시간이 되면 회수해가는 기계적 역할. 그다음에 빌린 물건들을 시간이 되면 회수해가는 기계적 역할. 이게 역할이지. 자, 그리고 일단 부부적인 인물인데 다음 요구 주저자 남자와 갈등을 겪는 게 바로 하인에 해당돼. 외적 갈등에 해당되지. 남자와 하인의 갈등이 있어. 왜? 하인은 가져가려고 하고 남자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잖아. 그래서 갈등은 게야. 자, 그리고 의미는 요것이 바로 의미인데 소유물에 대한 시간이 정해져 있다. 요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하인의 의미에 해당돼. 요건 역할. 돌려주는 건 역할. 회수해가는 건 역할이고. 다 기억해놔. 역할도 의미도 따로따로 기억해놔야 돼. 자, 넘길게. 자, 남자. 관객석을 투덜투덜 걸어다니다가 넥타이를 맨 남성 관객 앞에 앉았어. 관객 앞에 앉았지? 배우가 관객석으로 뛰어 나갔네. 여성. 물론 그래요. 속상하다는 듯이.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 남성 관객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저 인정사정도 없는 하인이 나더러 잘 해보라고 그런 말 한마디 하진 않았어요. 실제로 얘기를 안 했다는 거지. 잘 해보라는 얘기를 안 한 거야. 하지만 말입니다. 나도 그래요. 기죽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도대체 지가 뭐라고 겨우 심부름에 한 주제 좀 속상합니다만 뭐 그야 뭐 그건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니까 말해보나 하겠고 저 당신 넥타이 참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아름다운 색깔 기가 막히게 멋진 무늬 딱 5분만 빌립시다. 정확하게 5분만. 아, 더 이상 어기지 않겠습니다. 빌려주시렵니까? 자, 남성 관객으로부터 넥타이를 빌려 착용을 했어, 진짜로. 그러고 나서, 없습니다. 빌린 동안 소중히 다룰 겁니다. 사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인데, 뭐 혹시 모르긴 하죠. 당신도 누구에게서 빌려온 건지. 아무튼 잘 사용 후 돌려드리겠어요. 자, 그럼 당신은 시간을 재고, 나는 이만. 자, 그래서 이 대사 부분 매우 중요 부분인데, 대사 부분 쭉 묶어주도록 하고 별표를 치자.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면 남자가 관객에게 하는 얘기잖아. 남자가 관객에게. 그렇지. 그래서 요것이 하는 역할. 밑에 요걸 이용해서 정리하자. 여기부터 자, 어? 계속 볼게. 그리고 이 구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왜 중요하냐면 요것 때문에 관객에게 말을 걸었잖아. 그래서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었다는 거. 그치? 허물었지?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다음 것은 효과. 관객의 참여와 몰입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거야. 이 효과가 있고 또 다른 효과. 그게 상황과 주제의식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관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효과도 있어. 그래서 첫 번째 효과, 두 번째 효과, 이 두 가지 외워두도록 하자. 말을 관객에게 다 대사를 한 건데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다? 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허물어서 참여와 몰입을 유도하고 상황과 주제의식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중요 구절이니까 잘 봐두도록 해. 이것도 중요하다고. 뭐라? 안 된다. 넘어갈게. 표시하고 싶은데 안 된다. 자, 다음에 여기. 자, 남자와 관객에게 넥타이를 빌리도록 연출했잖아. 그 의도가 뭐냐? 작가의 의도. 밑에 내놨어요. 관객을 그게 참여시키기 위해서야. 관객을 그게 참여시키기 위해서. 자, 쓰면 넘어갈게. 자, 남자 급한 걸음으로 여자에게 돌아왔어. 급한 걸음으로 온 이유 5분 동안만 빌릴 수 있지? 시간이 쫓겨서 그래. 어때요, 이제? 그랬더니, 아, 네, 당신 멋진 분이세요. 무슨 말이요? 아니, 정말 그래요. 자, 그랬더니 넥타이를 빌려준 남성 관계가 해요. 이 영광을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자, 그건 그렇고
자, 우리 하다만 이야기 그거 좀 계속 해봅시다 했어. 자, 일단 우리 요 대사 좀 묶어볼게. 요 대사 부분을. 이 영광을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라고 했어. 그치? 자, 그럼 우리 이거 좀 신경 써보자. 자, 일단 이게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었던 거, 요건 바로 이해될 거야. 그치? 요것도 중요하고. 자, 그런데 이게, 이 대사는, 옆에 여자는 들을 수 있어, 없어? 못 듣는 걸로 처리하는 거지. 여자는 못 듣고, 그 관객만 듣게 했어. 관객만 들을 수 있어. 관객만. 그래서 이렇게 여자는 못 듣고 관객만 들을 수 있는 말, 이런 말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대사 같은 경우에 유형이 세 가지 있거든. 대사는 서로 주고받으면 대화, 혼잣말이면 독백, 옆에 인물은 못 듣고 관객만 들으면 이런 건 방백이라고 얘기를 해. 방백. 인물은 못 듣고 관객만 듣는 걸 방백이라고 해. 그래서 이 방백이라는 거 좀 기억해놔. 이 부분이 방백이야. 자, 대사의 종류는 뒤에 다시 한번 나올 거니까 그때 다 한꺼번에 정리할게. 필기된 걸로. 다시 볼게. 자, 넥타이 어쨌든 뒤졌어. 자, 다음에. 자, 우리 하다만 이야기 그거 좀 계속해 봅시다. 하다만 이야기, 어머니에 대한 얘기했죠, 어머니. 자,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죠, 우리? 당신 어머니에서 아직은 거기까지입니다. 자, 근데 작게 한숨을 쉬고. 그럼 저 자신에 관한 건 아직 멀었군요. 했어. 자, 한숨을 쉬고 있잖아. 그럼 이 여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란 얘기야? 저 자신에 대한 걸 얘기하고 싶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걸 통해서 여자는 서로에 대해 알아가길 바란다는 걸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원한다는 걸 수 있어. 이게 여자의 속마음인 것이고. 자, 그랬더니, 그렇죠. 나도 직접 당신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만, 어머니, 다음 달, 이런 순서니까 계속 진행해 봅시다. 의무적으로 묻겠습니다. 당신 어머니 성품은 어떻습니까? 남편입니까? 성리하십니까? 이거 왜 물어본다고? 아, 결혼하기 쉬울지 어려울지 확인하기 위한 거지. 그랬더니, 글쎄요. 의무적으로 대답하십시오. 네, 잠시 생각하더니, 난폭에다 상냥을 겸하신 분이에요. 그럼 난폭하기도 하고 상냥하기도 하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결혼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기 이마에 손을 얹어, 아이, 이러고 있는 거지. 어려움을 예측하고 있는 거야. 어머니가 난폭하다는 말을 듣고 결혼이 어려우리라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이 쉽지 않을 것을, 쉽지 않을 것을, 않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지심을 넣은 거지. 그래서 남자는 지금 행동으로 이걸 표현한 거야. 그다음에 여자가 왜 그러시죠? 이마 짚은 거 왜 그러시죠? 뭐 별거 아닙니다. 벽에 부딪혔다고 할까요? 뭔가 어려워서요. 벽에 부딪혔어. 무슨 벽? 이 벽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어? 이 벽은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의 여자 어머니의 반대를 예상하고 있는 거야. 자, 하긴 뭐 당신이 열 얻는다는 거 그리 쉽진 않겠죠. 예상했던 일이야. 쉽지 않은 거. 첫눈에 반한 사람들도 결혼에 이르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겪는다고들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겨우 처음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뭔 일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자, 아직 이야기도 당신 어머니에게서 머물고 있고, 네, 용기를 내셔야 해요. 네, 어디 힘 좀 내보겠습니다. 자, 여자. 갑자기 이런 말 하면 놀라시겠지만요. 말해봐요, 뭐든지. 전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놀랐습니다, 갑자기? 자, 네, 태어난다는 건 언제 갑자기죠. 그래서요, 저는 태어날 때 제 기분이 어땠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냥 이렇게 세상에 나온 거죠. 그리고 어렸을 때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덤이에요, 덤. 추가로 더 주는 덤. 덤. 네, 왜 조금 더 얹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래요.
제가 아버진 사랑을 주고, 다시, 그거래요, 제가. 잠 띄우고, 아버진 사랑을 주고, 그리고 또 덤으로 저를 어머니에게 주었어요. 자, 그럼 덤의 의미지, 덤의 의미. 덤의 의미가 뭔데? 여기 주어자. 사랑을 주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더 준 것. 이게 바로 덤의 의미가 되는 거지. 사랑 외에 더 준 게 바로 자기란 얘기야. 자, 그러니까, 덤 아니겠어요? 덤. 이 말 속에 뭔가 그리운 게 있어요. 덤. 아버진 덤이 태어나자마자 달아나셨대요. 이거 자신 얘기하는 거지, 여자 자신. 말하자면 뺑소니 치신 거죠. 나쁜 놈이지. 결혼하고 애가 태어나니까 도망갔어. 나쁜 놈이야.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고, 아빠는 사기꾼이었고, 어머니에게 보여줬던 그 많은 재산 모두 잠시 빌렸던 거래요. 다시. 누가 이랬어?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한 거지. 아버지가 사기꾼에다가 모든 게 다 빌렸던 거야. 그래서 여기 아버지 역시 여기 체크해놓자. 이 구절. 남자와 여자 아버지의 공통점에 해당이 돼. 둘 다 사기꾼에다가 모든 걸 빌렸던 사람이야.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이 구절 여자의 어머니가 물적같이 집착하게 된 이유도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인 거지, 그치? 그래서 이 구절도 좀 잘 받도록 하자. 아무튼 남자가 덤 이러고 있어. 하지만요, 저는 아버지를 미워 안 해요. 그분에게 뭔가 덤이라는 이름처럼 그리운 데가 있어요. 그래서 자,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고 있지? 그치?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이 구절도 좀 신경 좀 쓰자. 아버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 그래서 결국 이제 남자를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알 수가 있는 거야. 아버지와 비슷하잖아. 남자가 아버지와 비슷하니까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혹시 그분도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셨던 건 아닐지. 안 그래요? 또 남자는 덤 이러고 있어. 자, 어머니가 안 됐지만 덤이라는 그 점이 더에겐 좋아요. 긍정적이지.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야. 왠지 하더군요. 이런 말 하면 어머니는 화를 내시곤 한답니다. 하긴 그렇죠. 고생 많으셨어요. 홀로 덤을 낳아 키우신다는 건. 그만둘까요, 제 얘기? 이제 드디어 자신의 얘기를 한 거야. 자, 밑으로 가서 이 작품이 실험적 기법과 효과인데 중요하다 이거는. 자, 실험적 기법과 효과 불표 좀 치고. 자, 무대 장치 없어. 별다른 무대 장치가 없고 그다음에 조명이나 조명 효과 이런 것도 없어. 그래서 그게 상황과 주제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하게 되고 관객의 참여도 특이한 기법이지. 등장인물인 남자가 직접 관객에게 말 걸어서 넥타이도 흘리고 시간을 재개하게. 그래서 관객이 극중 상황에 친밀감을 느끼고 몰입하도록 해. 그치? 여기에서 극중 참여를 유도해서 친밀감을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몰입을 하게 한다. 이것의 효과 외워두자. 어디 컴퓨터를 안 읽었나? 그 점프한 느낌이지? 아니네. 아니구나. 아, 아까 이 부분 빠뜨렸다. 앞장에서 이거. 쏘리. 이거. 그럼 당신 시간을 재고 요 구절이 있었거든. 넥타이를 빌린 관객한테 시간을 재라고 했거든. 그래서 이 부분도 관객이 이제 능동적 역할을 하게 돼서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에 있는데 능동적 역할을 하게 돼서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 그럼 요거 한 분단 깜빡했다. 쏘리. 자, 다시 그 뒷부분 다시 돌아올게. 자, 다음에 덤의 의미. 여기 동일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보도록 하자. 덤이 갖는 의미는, 덤이라는 것은. 자, 가장 기본적으로 여자의 별명. 그 다음에, 아버지에 대한 그림을 느끼게 하는 게 또 별명이기도 해. 덤이기도 해. 그 다음에, 이 여자의 아버지가 여자의 어머니에게 사랑과 함께 준 것. 여자니까. 이 함께 준 것이 여자지. 그리고 여자가 덤이지. 이렇게. 덤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기억해주면 되겠어. 외워두자. 별명이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자, 사랑과 함께 준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좀 기억해 놓자. 넘겨서. 자, 아직도 전개다. 자, 남자. 더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어머니는 단단히 버르시는 거예요.
이 덤을 키워서는 결코 사기꾼에게 주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말을 이해해요. 그래서 여자가 어머니 이해하고 있다는 걸 수 있어. 나도 알만합니다. 네, 고마워요. 벌려 고맙긴요. 사실 이런 덤 얘기는 처음인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답니다. 그냥 가슴속에 덮어두었죠. 그러고 보면 당신 참 친절한 분이에요. 친절하다. 여자가 호감을 느끼고 있지. 남자에게 호감을 느꼈어. 덤, 네? 아니요. 그냥 불러본 겁니다. 그 목소리 그저 불러본 게 아닌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다음에. 자, 남자는 일어나 넥타이를 풀어 그것을 빌었던 남성 관객에게 가서 돌려주고 있어. 그의 눈은 물기에 젖어 있어. 자, 여기 주시자. 그의 눈은 물기에 젖어 있다. 그 눈물 흘렸다는 얘기잖아. 그치, 눈물. 왜 눈물 흘렸어? 여자 얘기 듣고, 그럼 여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 여자에 대한 안타까움이지. 연민이지, 연민. 보여주지. 여자에 대한 연민 때문에. 안타까움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한단 소리가, 빌려온 건 돌려드립니다. 시간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슬퍼지고 무슨 까닭일까요? 그러는데, 요거, 여자에 대한 동정, 자신의 처지에 대한 연민, 근데 미안함,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지. 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자. 동정심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에 대한 연민도 있는 거야. 그리고 미안한 마음도 들고, 여자한테 사기쳐야 되니까. 아빠도 그랬는데, 도망갔는데, 자기도 아빠가 사기꾼이었는데, 자신도 사기꾼이잖아. 그래서 미안한 거야. 자, 관객석을 거니며 그는 자신에게 들려주듯 중얼거리고 있어. 덤덤덤, 난 당신을 사랑해. 덤덤, 난 당신을 사랑해. 또 여자가, 뭘 하시죠? 계속 혼잣말처럼, 난 당신을 사랑해. 이러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경 쓸 건 뭐냐면, 요 남자의 대사가 중요한 거지, 남자의 대사. 여자에게 들려, 안 들려?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 체크해 놓자. 남자의 말을 듣지 못해. 그럼 남자가 말을 하는데 여자가 못 듣고 있어. 그럼 이런 남자의 대사 뭐라 한다고? 방백이라고. 남자는 방백을 하고 있어. 그래서 여인이 못 듣고 있어. 그래서 남자가 진짜로 여자를 사랑하고 있구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치? 자, 바로 오른쪽 날개 부분에 이제 대사의 종류가 여기 담겨 있어. 이거 정리 좀 하자. 자, 첫 번째 독백. 말 그대로 혼잣말이야. 혼잣말. 옆 사람 들을 수가 있어. 옆 사람 들을 수가 있다. 다음 두 번째는 대화. 이건 서로 주고받아야지 대화라고 얘기해. 서로 주고받아야 돼. 인물들끼리 서로 주고받으면 대화. 다음 세 번째,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게 방백. 음. 다른 등장인물들은 듣지를 못해. 다음에 관객만 들을 수 있다고 약속된 거야. 그런 대사를 방백이라고 해. 그래서 이 부분이 방백이라는 거 좀 봐두자. 자, 다음에 내려가자. 8번. 8번 날라. 자, 여자, 남자에게 다가와. 뭐라고 계세요? 내 재산이 얼마쯤 될까? 그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진심이야? 아니지, 거짓말이지. 하필 이럴 때 그런 걸 생각하세요? 부자의 인색한 버릇입니다. 다 거짓말이지. 그런데 난 재산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생각지도 말자.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이젠 됐습니까? 자, 그때 여자가 남자 어깨에 기대고 있어. 어깨에 기댄다는 얘기는 되게 친근하다는 얘기잖아. 가까워졌다는 걸 수 있어. 자, 하인. 위협적으로 한 걸음씩 남자에게 다가온다. 두려워지는 남자. 그 꼴을 여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그치? 여자는 지금 뭐하고 있어? 지금 어깨에 기댄 상황이다. 근데 하인이 오고 있고, 그걸 여자에게 보이기 쉽지 않아. 쉽진 않아. 자, 눈을 감아요. 왜? 보기 싫으니까. 감고 있는 걸요, 이미. 난 지금 행복합니다. 저도 행복해요. 자, 하인 남자에게 덤벼들어서 호주머니를 털어서 소지품들 탈탈 털어갔어. 몽땅 다 가져갔어. 자, 이번엔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머니에서 뺏겼으니까. 그런데 난 정말 행복해집니다. 자, 요거 잘 봐라. 이런 것들은 물질이지. 물질은 떠나갔지만 행복을 느끼고 있어. 그치?
그래서 물질은 행복의 요소이다, 아니다,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요 대사 부분도 좀 묶어주고, 물질이 행복의 조건이 아닌 걸 보여주는 구절이다. 물질이 행복의 조건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 되는 거야. 자, 여자는 눈을 감으면서 또 미소를 짓고 있어. 좋지? 좋아. 자, 뭐 자기 속 얘기도 이렇게 또 마음도 터놨잖아. 그렇지? 남자는 부자에다가. 근데 남자가 그렇습니다. 덤. 여러 가지 것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뭐 놀랄 건 못 되죠. 그저 시간이 지난 것 뿐이니까요. 다시 시간이 지나면은 많은 것들이 떠나간다는 말을 하고 있어. 자, 어떤 나무는요, 가을에 되어 수천 개 이파리들을 몽땅 되돌려주고도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때가 되니까 잎을 돌려줘야 되는 거야. 다음 나는 고양이 한 마리 길러봤습니다. 고양이 차츰 늙어져.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나자 생명을 돌려주고도 태어났습니다. 자, 봐봐라. 나뭇잎의 이파리들 사라지는 거지. 고양이의 생명 사라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덤덤덤. 난 뭔가 진실한 걸 안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요거 진실한 것의 의미 요거 잘 물어볼 수 있어. 진실한 것. 이걸 알게 됐어. 무엇을 알게 됐냐면 바로 소유의 본질을 깨닫게 된 거지. 소유의 본질. 그래서 진실한 것이란 건 소유의 본질에 대한 얘기야. 그래요. 난 이제 자랑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진실을 알았다는 것. 나에겐 그게 유일한 자랑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유일한 거지. 물질 대신 진실을 알게 된 게 바로 자랑거리야. 때가 되면 모든 것은 돌아가게 되었다. 사라지게 되었다. 자, 덤 이야기 역할 두 가지를 좀 기억해 놓자. 자, 이야기 역할 별 붙이고 1번. 첫 번째. 남자 여자가 가까워져.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남자가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계기. 이야기를 듣고 진짜 진심으로 좋아하게 된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남자가 소유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계기이기도 해. 덤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소유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거야. 자, 다음에 광백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밑에 덤덤덤난 사랑해, 덤덤덤난 당신의 사랑해라고 했는데 효과. 자, 남자와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자 다음에 다른 인물은 듣지 못하고 관객만 들을 수 있잖아. 그래서 관객들이 먼저 남자의 심리, 남자의 진심을 알게 된 거야. 진짜로 좋아하는구나 하는 남자의 진심, 진실된 사랑을 깨닫게 됐어. 보이게 됐어. 자, 수에 대한 남자의 깨달음. 밑에 읽어보니까. 자, 나무는 때가 되면 이파리 떨어져. 고양이 때가 되면 죽었어. 그래서 깨달은 것은 다음 주시자. 자, 소유한 모든 것은 빌린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돌려주어야 한다. 이 주제의식이지. 소유의 본질이자 주제의식이야. 됐으면 넘어갈게. 잘 봐도 남자가 소유에 대해서 깨달은 점은 무엇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빌린 것이며 시간이 되면 돌려줘야 한다는 소유의 본질을 깨닫게 됐어. 그랬더니 자, 여자가 너무 겸손하신 자랑이에요. 그랬더니, 뭘요? 그런데 덤, 당신에게 뭐 자랑거리가 없으십니까? 이거만 거요. 보시겠어요? 봅시다, 어디. 자, 여자, 남자와 함께 의자로 돌아갔어. 자, 의자 위에 놓여있는 핸드북을 열고 그 속에서 얼굴만 커다랗게 찍은 사진 석 장을 꺼냈어. 자, 하인 시계를 보더니 의자 위에 놓였던 남자의 모자를 앵큼 집어왔어. 다시, 의자가 있지. 그 위에 있는 모자를 집어서 간 거야. 자, 남자 한다는 소리가. 이번에 모자가 의자에서 떠나갔습니다. 여간 다행이군요. 모자는 작습니다. 의자는 크고요. 만약 의자가 모자에서 떠나갔더라면, 의자가 떠나갔다면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생각해도 웃기지 않아? 의자만 딱 집어갔는데 의자가 살아있대. 아니, 모자를 집어갔는데 모자가 살아있대. 근데 의자가, 밑에 있던 의자가 모자에 떠났던 모자도 떨어질 것이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 아, 여자가 이걸 좀 보세요. 뭔데요, 이게?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제 사진이에요. 저희 집 가문의 여인들은 대대로 미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다시. 사진의 역할, 무슨 역할을 해? 집안 대대로 미인이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야. 그랬더니 남자가 사진들을 바라본다. 하인 모자를 가져가다가 멈춰선다. 그의 시선이 아래로 움직여 사진들을 들여다본다. 이것도 웃긴 장면 아니야? 그치? 요거. 되게 하인은 어떤 인물로 나왔어? 무뚝한 인물이거든. 근데 하인도 그 여인들의 사진, 이제 이 집안 여인들의 사진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요 구절 이제 해학적 웃음을 유발할 수 있어. 무뚝뚝한 사람도 여자에겐 관심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야. 자, 남자 하인을 밀어내버렸어. 뭘 봐! 그리고 이제 여자에게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제일 젊으니까 그렇죠. 남자 사진 중에서 여자 본인의 것을 들어서 다시 지금 남자가 한 행위야. 여자의 사진을 들어서 여자의 얼굴에 대고 한참 동안 바라봤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당신이군요. 네. 몇 살이신가요, 실례지만? 22이에요, 22. 본천하시군요. 자, 남자. 다음에 여자 어머니의 사진을 여자의 얼굴에 대본 거야. 다시. 처음에는 누구 것을, 여자 본인의 것을 들이밀었어. 그 다음 누구 것을, 여자 어머니의 것을 들이밀었어.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좀 늦게 어떻게 돼요? 자, 이젠 이 얼굴이 당신입니다. 몇 살이십니까? 네? 뭉친 목소리. 아, 45이에요. 45 중년의 부인이시군요. 이렇게 나왔고. 아, 보니까 여자 얼굴에 들이댄 사진들이 처음에는 젊은 거, 그 다음에는 어머니 정도 또래, 그 다음은 할머니 또래 걸 이렇게 차례대로 대부분 놀이를 하고 있지. 그치? 이런 행위를 하고 있어. 자, 여기 좀 읽어보자. 남자 여자의 놀이, 사진 놀이가 시작되는 부분이야.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다음에 시작.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시간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구절이야. 시간에 대한 깨달음.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점점점 어떻게 되겠어? 이랬다가, 이랬다가, 이렇게 되면서 점점점 늙어가겠지. 그치? 그걸 보여주려는 거야. 넘어가자. 자, 남자 이제 할머니의 사진을 여자 얼굴에 대줬어. 할머니의 사진 두고 쳐놓고. 자, 시간이 더욱 지났습니다. 이제 이 얼굴이 당신입니다. 몇 살이시죠? 지금 흡소리. 70살이 넘었어요. 70살이 넘으셨다. 늙으셨군요. 자, 여자 얼굴에 대었던 사진들을 탁상 위에 이제 내려놨어. 잠깐만. 탁상 위에 내려놨어. 자, 재미있는 놀이를 해봤죠? 네, 재밌었어요. 짐작하셨겠지만 이 놀이의 재미는 시간이 지나간다는 데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요 대사 부분, 요좀 줄쳐서 펼쳐주시죠 놀이. 붉은 걸로. 이 노래 재미는 시간이 지나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니까 너의 외모도 늙어갈 거란 얘기지. 그래서 이걸 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야. 여자에게 소유의 본질을 깨닫게 하려고. 이걸 위해서 이 놀이를 한 거야. 사진 놀이를 한 이유야. 시간이 지나면 외모도 달라져. 아름다움도 사라지는 거야. 밑에. 자, 여자 사진을 꺼낸 이유는 사격자 자랑거리야, 자랑거리. 그래서 가문 여자들이 제대로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다. 이 증거가 있던 거지. 자랑거리지. 자, 사진을 이용한 놀이의 방식 보니까 자, 남자가 여자의 어머니, 여자 할머니 사진을 차례대로 여자 얼굴에 대봤어. 여자는 사진 속 인물의 나이에 맞게 목소리를 바꾸면서 시간이 경과를 표현했어. 자, 이들이 사진을 이용해 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는 놀이의 형식을 비워서 다음 보여주. 자,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고, 즉, 다음 중요한 건 요구절. 자, 여자의 젊음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깨달음을 전달하는 구절이다. 중요하다고 했다. 사진 놀이터에 뭐 하려고? 여자의 젊음도 사라질 것이다. 재물도 사라지듯 나이도 지나가는 거야. 자, 그래서 사진 놀이를 한 이유 더 중요하네. 밑에 이건 바로 밑으로 내려갈게. 여자는 물론 관객들에게 아름다운 외모와 젊음을 영화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는 진실을 깨닫게 하고 있어. 그래서 결국은 다음 또 줄치자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면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주제의식을 전달해. 소유에 대한 깨달음, 시간이 흘러가면 모든 게 변한다, 사라진다.
돌려주어야 한다는 깨달음, 주제가 나타나는 구절. 정리됐지? 다음 넘어가자. 다음 위기. 잠깐만. 자, 중력 부분까지만, 줄거리까지만 읽고, 여기까지 끊은 다음에, 요 뒤에서 2부로 나눠서 좀 수업하도록 할게. 자, 중력 부분 줄거리. 자,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며 행복했어. 그 사이 하이는 남자의 저고리를 또 뺏어갔네. 남자는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자신의 사랑이 다 없어졌다고 고백을 했어.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며 자신의 사랑이 다 없어졌어. 물건은 사랑의 조건이 아니야. 물건은 행복의 조건이 아니다. 라고 하면 여자에게 진심을 담아 다시 청을 하고 있어. 아까 전에는 형식적이고 진짜 진심이 담기지 않았다면 이번엔 진심을 담은 청을 해당되겠어. 덤 이야기를 듣고 진짜 사랑하게 됐지. 그러고 나서 다시 청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하고 다음 2부는 이어서